이재명, 윤낙마, 목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미국. 우리의 전국에서 미국 변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거처럼 뭐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 정부의 동향이 우리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차원을 넘었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느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즉 국제사회의 평가와 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G20 그 정상회의도 참석을 하고 G7 정상회의에 업적으로 가서 또 참석을 하고 주도적인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저 한국의 저 지도자는 위험해 하면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미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이 지금 빨리빨리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빨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을 하죠.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분위기가 이재명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이재명은 그 부분에 패닉에 빠졌다. 이건 아마 제가 여러 그 방송에 이런 것 중에서 처음 분석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취재도 하고 또 이렇게 자료도 보고 해서 이런 패닉에 빠졌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 최근 지지율이 급변을 하고 있죠. 3대 악재, 그 이재명의 3대 악재 중에 지지율이 급변을 하고 있는데 민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최근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재명 지도부가 멘붕에 빠졌다는 것이 저희들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기자들이 꼭 회사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 보고죠. 정보 보고. 기사를 쓰는 것과 별개로 가령 내가 민주당에 출입한다. 그럼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 정치부장에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기사로 쓰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기사로 차마 쓰지 못한 것들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있는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보 보고를 하죠. 데스크에게. 그럼 데스크는 국장에게 하고 국장은 또 경영진에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언론사만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재명과 그 지도부가 최근에 민심의 대이동 지지율 급변 여기에 이것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 정보 보고가 어느 언론사의 이 민주당 출입 기자가 했다. 이런 말을 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패닉이라는 제가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 같은 것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문재인 지지율 그리고 그때 민주당 지지율 그것과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당 지지도도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정치화 투표기 2번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은 지지율의 급변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재명의 리스크죠. 재판인데 2심 재판 2개 지금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를 끊었죠.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은 그 23일에 2심 첫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최은정 재판부가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무죄를 받았던 위정교사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가급적 빨리 해서 결론을 내서 이재명의 이 꿈이 그렇다는 거죠. 빨리 결론을 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 재판은 2심, 3심이 그 다음에 나오도록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다 없애버리고 재판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꿈꾸고 있는데 이게 이심이 상당히 빠르고 그런데 현재 막 압력을 놓고 있는데 압력을 놓고 빨리 하기 위해서 내란죄도 빼버리고 했는데 헌재가 지금 만만하게 순순히 쫓아와 주지 않습니다. 헌재는 원래 여론에 민감을 하죠. 여론에 민감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8대0 넣은 것도 사실상 여론전에서 그때 밀렸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론전에서 그때 밀렸죠. 자, 그래서 여론에 민감한 헌재가 최근의 지지율 같은 것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쫙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죄가 되어 있지만은 나와서 변론을 하고 또 관련 증거들을 내놓고 또 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하고 하면은 헌재가 쫙 뒤로 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2심 2개 때문에 완전히 발목이 걸려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상황. 자, 이 상황과 지지율 이게 2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출범을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제가 그냥 언론 보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론 보도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영국의 바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곳에서 바이낸셜 뉴스나 이런 곳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 이런 평가를 하고 미국 언론도 이재명을 조명을 하면서도 지금 여론조사 어쨌든 간에 지지율 1위니까는 조명을 하면서도 이재명은 위험하다. 정치 보복 가능성 같은 것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재명 비토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을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지금은 설거문에 뺐다고 하는데 탄핵 사유 중에 그게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미 동맹 관계에 너무 중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일 동맹.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너무 중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걸 탄핵 사유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탄핵을 주도하는 인물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한국이 미국하고 가까워졌다고 한국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인물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 그것에 기초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영김이라고 있습니다. 김씨죠. 이 한국계 미국의 하원 의원 3선입니다. 영김. 하원에서 뭘 맡고 있냐면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면 한국을 관할을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죠. 영김. 여성인데 한국인 3세인가 그렇습니다. 3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포인데 이 미국 국적이죠. 그런데 이 3선을 했습니다. 영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영김이.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 이재명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탄핵 사유에 한미 동맹 강화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기고문에서 영김 미국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미국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인도 태평양의 자유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동맹국은 한국이다. 한국의 협조를 받아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 평화, 자유를 유지를 해야 된다.
중국하고 북한에 맞서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 상황, 지금 상황,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을 하던 세력이 있고 지금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지금 미국의 언론 보도를 지적을 합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반 윤석열 대통령 시위에 미국 언론 보도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뭐냐?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어디서?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계속 미국 언론이 그 탄핵 찬성 집회, 그것만 계속 반 윤석열 대통령 시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봐야 된다. 서울의 중심가 광화문에서 거기 광화문에 많은 그 시민들이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조기, 미국 성조기.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어느 쪽이 미국의 국익이 되는 세력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세력인가? 그리고 동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같이 가야 되는데 북한하고 중국에 맞서서 그러면 한국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반문을 하는 거죠. 영김 하원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한다. 이런 기고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하원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이 그런 기고문을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은 위험해. 자, 이재명 쪽도 그걸 다 알죠. 그리고 제가 뭐 그까지처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북한과 뭐 협상을 많이 했죠. 김정은과 2번 만나고 또 문재인과 같이 3사람도 만나고 막 했는데 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김정은하고도 또 협상을 해 나갈 텐데 트럼프의 무기는 뭐냐면은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북한의 돈줄을 끊는 거죠. 대북 제재죠. 물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미국이 주도를 하는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도 있고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도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무려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 그게 북한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대북 제재의 1호 대상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어젠가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접근, 지난번 대선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매너포트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어제 돌아갔는데 매너포트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도가 된 것은 홍준표, 근성동, 우파 정치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경제인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쪽에 우파 쪽과 교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탄핵 주도 세력이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이 그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비토를 하면은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토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 부분은 치명적인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과 어떤 교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교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 영국 이쪽에 비토를 받고 있는 것이 패닉, 세 가지 패닉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낙마, 빨리빨리 하루빨리 낙마를 해서 이런 것이 확산되기 전에, 지지율도 확산되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조급증이 지금 경찰과 내통을 하고 이상식, 경찰 출신 이상식, 경찰과 내통을 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공수처를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 이 영어의 몸으로 만들고 탄핵하고 이것을 시도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악재가 있다. 2심 재판, 지지율, 또 하나 미국.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의 세 가지 급소가 드러난 거죠. 세 가지 급소. 2심, 지지율, 미국.